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 총선이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지하는 정당을 결정하셨는지, 또 예비 후보들 중에서 마음을 정한 후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3명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긴 할 건데 지지 정당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를 담당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님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춘석입니다. 예.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잘 쉬었습니다. 연휴 때 또 민심들도 조금 변동이 있었을 것 같고, 왜 그 가족들 모이면 추석 때 이런저런 정치 얘기 많이 하고요. 네.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가 우선은 언제 명절 포함한 건지 아닌지, 또 누구를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했는지 이런 조사 계획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KBS하고 한국리서치가 그 지난달, 그러니까 1월이죠. 2월 22일 2월이네.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네네. 4일 동안 그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사가 1,000명인데 이번에 이제 2,000명을 조사한 것은 그 미결정층을 좀 제대로 좀 분석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2,000명을 한 겁니다. 네네. 이 조사 결과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날짜가 1월 22일이죠. 아직 이번 달 20일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1월 22일부터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조사에서는 또 당도 아직 시점이 조금 뒤였다 보니까, 앞섰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정의당과 녹색당도 이제 녹색 정의당 출범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명도 그렇게 했고, 또 제3지대 신당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3지대 신당하면 너무 이렇게 좀 펑퍼짐하니까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런 것으로 표기해서 조사가 되다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고요. 일단 이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정했는지를 알아보는 측면도 강한데, 우선 개념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큰 사람 중에서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을 미결정자라고 분류하셨던데, 이게 그 중도층, 부동층 또는 캐스팅 보터와 다른 개념인지 유사한지 그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사실은 개념으로는 되게 좀 유사한 것 같지만 실제 많이 좀 다른데요. 그런데 중도층이라 그러면 저희가 설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진보, 중도, 보수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나는 중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중도층이라고. 난 중간에 있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도층.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투표 행위 그런 결과가 아니고. 그다음에 부동층이라면 사실은 일관되지 않은 투표를 한 사람들. 이게 뜰붙자거든요. 떠다닌다, 선거 때마다. 어느 선거에서는 이 당, 어느 선거에서는 저 당, 어느 선거에서는 이 후보, 어느 선거에서는 저 후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일관되지 않은 투표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뜰붙자 써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런 이슈가 마음에 드네. 이쪽 당 혹은 이쪽 후보. 그렇죠. 이번 선거는 저쪽 당 저쪽 후보. 이런 분들이 부동층. 무당층이라면은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의미이니까 또 부동층하고는 다른 의미고요. 무당층은 또 다르고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는 그 미결정층, 미결정자. 영어로는 캐스팅 보터인데요. 그 투표할 의향은 있어요. 반드시 투표는 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아직 투표할 정당이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그 조사 선거를 하고 있는 정당이나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공들여야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나의 표를 될 사람들도 될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저쪽을 뺏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공들여하는 계층이 미결정자, 영어로는 캐스팅 보터라는 분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얘기해 볼까 하고요. 그러면은 결과도 좀 하나하나씩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선은 이번 총선에서 꼭 투표하겠다, 나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답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였나요? 이게 미결정자의 있던 정의이기도 한데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그 적극 투표층. 이 계층이 57%였어요. 57%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그리고 아마 투표는 할 건데
이렇게는 응답했지만 지지정당 후보가 있느냐 그랬더니 지지정당 후보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한 10%였어요. 그 두 계층을 합쳐 보니까 67%.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나는 반드시 간다. 네. 4월 10일에 무슨 수가 있더라도. 네. 근데 난 아마 할 거야. 네. 이런 분들까지 합하면은 67%. 아마 할 거야 중에서도 지금 투표할 정당 후보는 있어라고 말한 사람. 있어라고 말한 아마 할 거야인데 투표할 정당 후보가 없어 이 사람들은 뺐어요.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투표 의향이 있는 분들은 67% 정도 나왔고요. 네. 이게 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 결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네. 지난 총선 투표율이 66.2%였거든요. 얼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67%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이 구분이 아주 현실적이다. 대개 일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적극 투표층이 실제 투표율보다 뭐 10% 많아서는 15%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구분은 실제 투표율과 유사하게 네. 구분된 점이어서 특별히 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투표 의향자가 67%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투표 의향을 보이지 않은 사람들은 33%로 그렇죠. 분류를 일단 할 수 있겠고,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라는 67% 중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로 구성되는지 이 지지 정당별 분포도 아마 나왔을 것 같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67%를 100%로 환산하는 100%. 거죠. 실제 이제 투표자만 한번 보겠다. 네네. 그랬더니 참 재밌어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 29%. 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29%. 예.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는 미결정층 캐스팅 보터도 29%.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무소속이든 이제 제3 후보든 다른 정당의 이제 지지자가 1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결정자 29%가 거대 양당 이 지지하는 비율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규모가 같죠. 그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다. 크다. 그래서 예.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규모다. 네. 볼 수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캐스팅 보터네요. 네. 강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이 미결정자들의 특성도 좀 궁금한데요. 우선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성별이랄지 연령이랄지 뭐 직업군이랄지 이런 다른 특성들 여러 가지를 좀 세분화해 보니까 어떻게 좀 분석이 되던가요? 예, 성별로는 보니까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많고요. 네. 그다음에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젊은층이 50대 이상 그 고연령층보다 미결정층이 좀 더 많았습니다. 40대 이하. 예, 그리고 직업별로는 사무관리 전문직, 학생, 좀 더 고학력층에서 좀 그 미결정층이 더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별로는 월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이쪽에서 많았어요. 이제 이렇게 성, 연령, 직업, 소득 좀 구분해서 보면 좀 감이 좀 덜 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군집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네. 군집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 간에 그 유사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형화를 해보는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해봤더니 그 미결정층이 크게 4개 집단으로 구분이 4개 됩니다. 집단이요? 예. 제일 큰 집단이 30대에서 50대 남자 화이트 칼라 중상층. 이쪽은 한 46% 정도 돼요. 미결정층 중에서. 예. 그다음에 40대 이상 주부. 이쪽이 한 24%. 네. 그다음에 60대 이상 남자 은퇴자가 한 17%. 그래서 20대 학생 13%. 네네. 한 이렇게 4개 집단으로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군집 분석의 4개 분류가 크게 이제 나눠졌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은 30대에서 50대의 남자고 네. 화이트 칼라 중상층 그렇습니다. 46%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웠던 게 지역별 분석 결과라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 전라가 미결정층이 37%로 제일 높았어요. 좀 광주 전라요? 예, 좀 의외이기도 했는데요. 예. 그다음이 서울 충청이 30%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인천 경기가 28%,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27%, 대구 경북과 강원 제주가 24%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강원 제주와 제일 높은 미결정층 광주 전라가 한 10% 넘게 좀 차이가 나고요. 네. 좀 흥미로운 게 이제 광주 전라 주로 이제 호남 이쪽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네. 미결정층이 37%나 되네요. 네. 좀 의외다 싶죠. 왜냐하면 광주 전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뭐 본거지, 우리가 민주당의 뭐 절대적인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어떻게 미결정층이 가장 많지? 그만큼 사실은 지금 광주 전라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 네.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에 대한 참 복잡한 속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낙연 전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 세력에서 나온 분들에 대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세력에 대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있고요. 더 좀 더 가면 예. 사실은 2016년에 국민의당이 호남을 싹쓸이했죠. 예. 민주당이 참패를 했는데 그때의 어떤 그런 그 호남에서 광주 전라의 그 민주당에 대한 생각은 그 호남 정당 맞아? 부산 정당 아니야? 이런 마음이 네. 있었고 또 우리 민주당을 뭐 소위 선거 때만 호남 사람들 찾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또 배신감 비슷한 느낌까지도 있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37%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서울과 이제 대전 충청이 30%로 두 번째인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거에 대한 모든 정보, 에너지, 자원이 총 집결되는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권자들의 판단이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겠고요. 네. 대전 충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당, 도움이 되는 후보가 어디고 누구야. 네. 이런 좀 더 합리적인 그런 그 판단을 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선 때도 뭐 중부 지역 민심을 보는 게 이제 이런 판가름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듯이 그렇죠. 이번에도 미결정층의 세 번째 큰 덩어리가 대전 충청 지역. 서울하고 같네요. 그러니까 대전 충청의 의사 표현을 덜해서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유권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미결정층 규모가 선거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사실은 예컨대 광주 전라 같은 경우 네. 미결층이 30% 가장 높지만 과거 그 지난 총선을 봤더니 1, 2위 간의 그 격차가 40%가 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결층층이 다 한쪽으로 쏠려도 1, 2위가 역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광주 전라나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미결층층이 많다 하더라도 1, 2위를 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런데 대전 충청 같은 경우는 네. 1, 2위 간의 격차가 한 9%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까 호남 지역보다는 그래도 근소하네요.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미결정층의 영향력이 훨씬 큰 겁니다. 한 3배 정도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이쪽도 미결정층의 영향력이 2. 그러니까 1, 2위 간의 격차보다 2배가 더 많다. 그만큼 미결층층이 선거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 결과인 것 같은데요. 지금 미결정자들 이분들이 정당에 대한 호감도는 물론이고 이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정치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낮게 조사가 됐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지지하는 어떤 그 유권자와 미결정자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크게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두 개로 나눠서 봤는데 근데 정당에 대해서 개혁적인 정당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당이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정당이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 이런 긍정 진술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와 미결정자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당 지지자 후보자에게 자당 그 유권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미결정자는 20대 7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와 다른 방향으로 그 부정진술문. 예컨대 시민들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모여 있다. 인기를 쫓는 정당이다. 내로남불 정당이다. 자기들 이익만 챙긴다. 국민통합보다 갈등을 조장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다 민주당이.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이다. 이런 식의 이제 부정진술문을 각각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도 양당의 지지층하고 미결정층하고 한 30에서 5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만큼 정당에 대한 인식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존 정당이 아닌 이 신당에 대한 기대감 또 호감도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이번 조사가 사실은 그 개혁신당이 통합이 되기 전에 했던 정당이 조사다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봤습니다. 상대 경쟁력을 확인해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 정당들을 다 나열을 하면서 이 중에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냐. 상대적인 경쟁력, 상대 경쟁력. 이렇게 확인하니까
그 신당의 그 지지도는 다 합쳐도 10%가 안 됐어요. 사실은 상대 경쟁력은 지금 상황에서는 있지 않다,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거는 무당층보다도 낮은 수치인가요? 그렇죠. 네, 무당층이 지금 거의 뭐 25%, 30% 되니까. 네. 그런데 예컨대 절대적으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한국 정치에 양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신당은 필요하다. 예.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체 투표 대상자의 60%, 그다음에 미결정층의 69%가 그렇다라고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대하는 거는 분명히 있네요. 그렇죠. 물론 지금 이제 어떤 신당에 대한 지지도는 좀 미약하지만 네. 지금 뭐 2달 조금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좀 어필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색깔을 분명하게 비전을 제시하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지금 수치라고 볼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신당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응답도 투표 대상자의 31%, 미결정자의 36%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1632님, 명절 때 정치 얘기 많이 안 합니다.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명절 때 안 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치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셨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이른바 또 나홀로 문화라는 게 또 점점 확산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아마 이런 문화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생활에서 일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터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 응답이 63%고요. 그다음에 전화보다는 SNS와 같은 비대면 소통이 더 잦다. 64%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일터에서 혼밥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바로 옆자리인데도 대화로 하지 않고 문자로 한다거나 네. 이메일로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대화들. 이게 이제 나홀로 문화의 그 징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 안에 친한 동료가 없다. 43% 과반에 가까워요. 여자는 51%나 되고요. 남자도 35%. 네. 그다음에 가족 중에 누가 가장 우선이냐? 나 자신이다. 26% 제일 높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네. 개인주의를 좀 대표하는 결과도 보이는데 네. 이런 개인주의가 혹시 투표의 어떤 행태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네요. 그럴 수 있다고 지금 그 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네. 뭐냐면 투표 이제 결정자보다 미결정자에서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 더 크던데요. 예. 가족 중에 누가 우선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나 자신이라는 응답이 전체는 아까 26%였는데 미결정층에서는 40%. 오, 네. 그다음에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가 이제 79%인데 미결정층에는 71%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만큼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일반인보다 미결정층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약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설문 결과가 반영하는 게 또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공약에서 뭐 국가 전체, 지역 전체 발전을 위한 공약 이런 그 제너럴한 공약보다는 네. 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뭘까 이런 것을 더 주목하는 그런 계층이 미결정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9987님 투표는 꼭 하고 싶은데 찍을 사람을 아직 못 정했어요. 이분도 미결정층인 거죠. 네네. 요즘 정치판 살벌해서 씁쓸합니다. 멋진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조사 결과를 한번 볼게요.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전국 지표 조사 결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회사가 지난 5일에서 7일 그 3일 동안 전국의 남녀 18세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네. 그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그다음에 면접을 위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그런 결과입니다. 네, 긍정평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긍정평가 37%.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데 37%인데 이게 그 전국지표조사가 2주에 한 번씩 진행되거든요. 그 전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조사 결과 31%에 비해서 6%포인트 올랐어요. 변화폭이 좀 있는 건가요? 예, 한 2주간의 변화로는 상당히 크고 최근의 변화 중에 가장 컸었는데요. 예.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해 볼까 봤더니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보수가 또 결집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신년 동안 계속 그 대통령이 그 업무 보고 정부 업무 보고를 보면서 여러 이제 그 맞춤형 어떤 그런 공약 그 정책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다음에 또 시민 토론 방식의 토론도 했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그 저희 조사 결과를 보니까 다른 조사보다는 좀 보수층이 많이 잡히긴 했어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봐야 되겠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이번 조사가
KBS 대담이 이제 되기 직전에 왜냐하면 5일에서 7일까지였으니까 대담이 7일이었잖아요. 반영이 안 됐겠네요. 예, 반영이 안 된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이번 이제 설 지나고 이제 민심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 결과들을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정부 견제론 또 정부 지원론 중에는 어느 주장에 더 공감을 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 4월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네. 정부 지원론이겠죠. 여기에는 그렇다는 답이 47%. 요게 이제 이전 조사에 비해서 2주 전에 비해서 5%포인트가 올라간 결과예요. 네네. 그다음에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게 44%. 이건 또 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네. 그만큼 정부 견제론보다 지원론이 더 증가하고 더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정부 지원론보다 또 견제론이 높은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이를. 그다음에 이제 이번 총선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프레임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86 운동권 청산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독재 청산론 이런 게 있죠. 이게 각각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51%, 공감하지 않는다 38%. 네. 그다음에 검찰 독재 청산론에 대해서 공감한다 58%, 공감하지 않는다 35%. 사실은 이 51%, 58%가 다 정당 지지도보다도 높고 국정운영 평가보다도 높고 어떤 후보의 지지도보다 높거든요. 네네. 그만큼 두 프레임이 사실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저희가 미결정자분들에 대한 특성도 파악해보고 또 이번 조사에서 행복한지 또 사회를 믿는지 신뢰도까지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또 해보셨는데 종합해봤을 때 본부장님 여야 또 각 당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 유권자가 누구인지 또 지금 미결정층은 어느 정도이고 뭘 기대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테고요. 네. 그러면 유권자, 정당 그리고 후보는 무엇을 각각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예, 역시 선거는 정당이 치르는 거고요. 네.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유권자의 특성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미결정층이 도대체 누구이고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뭔지 좀 면밀히 관찰하고 반응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정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의 자본 문제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이게 2012년 예컨대 친박 간별 이러면서 문제가 커서 압승을 할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여당이 참패를 당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있고요. 또 말실수 조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어느 선거보다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특히 격전지에서 그러니까 후보 공천을 잘해야 되겠고요. 후보 입장에서는 유권자 특성에 소구하는 그런 정책 또는 그런 선거운동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8625님 서민들 입장에선 우리들 어려움을 얼마나 잘 보살피고 또 보듬어 주는가에 따라서 표가 나눠진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춘석 한국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